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두 번째 시간이네요.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수열의 극한을 정의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AN이라는 이 수열을 한번 볼까요? AN이라는 이 수열은 1 플러스 n분의 2라는 수열이네요. 수열의 극한, 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수열은 첫째 양, 둘째 양, 셋째 양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끝이 없을 때 과연 이 끝은 얼마가 될까가 궁금한 거예요. 어떤 값이 될까? 첫째 양 같은 경우는 여기다 넣어보면은 n이 1일 때니까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둘째 양 같은 경우는 2가 되고요. 셋째 양 같은 경우는 여기다 3을 넣으니까 얼마가 될까요? 3분의 5, 아이고, 3분의 5가 되네요. 그렇죠? 그랬을 때 과연 이런 식으로 이 값들을 봤더니 이 값은 점점 네, 그렇죠. 작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값이 작아지긴 작아지는데 얘가 한없이 작아지기만 한다면은 우리가 그때는 엄청나게 음의 값으로 크게 된다. 이렇게 음의 값으로 엄청나게 큰 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수렴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값들을 보면은요 알겠지만은 얘는요 점점 작아지긴 하는데 그냥 무한정 작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프상으로 나타냈을 때 자 n이 1일 때는 여기 3, 그 다음에 n이 2일 때는 요 값이 2가 되겠네요. 2. 그 다음에 n이 3일 때는 3분의 5니까 네 1보다는 조금 크겠죠. 그래서 요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n이 4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n이 4일 때. 4일 때는 얘가 2분의 3이 되겠네요. 2분의 3이니까 1보다 다시 크네요. 그래서 이 값들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 이 값들이 점점 작아지긴 하지만 얘네들을 갖다가 하나의 곡선으로 쭉 연결하게 되면 어느 값보다는 더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어느 값보다는 더 안 내려갈 때 우리는 그 값을 갖다가 이 수열의 한계값, 즉 다시 말해서 극한값이라고 하고요. 여기 그래프상으로 본다면은 1보다는 더 안 내려갈 때 우리는 얘를 갖다가 이것의 극한값은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값은 얼마로 가까이 가냐면 1에 아주 가까이 가는 1은 아니지만 1에 아주 가까이 가는 값이다 라고 해서 우리 얘를 갖다가 극한값이라고 하고 그때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여기서는 1 플러스 n분의 2라고 하겠죠. 이것의 극한값은 1이다 라고 이렇게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기억나죠?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것은 이것이 아니고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 극한값을 수열의 극한값을 갖다가 어떻게 그래프가 아니고 어떻게 좀 더 쉽게 수식 대수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학에서 알고 있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대수관계를 이용해서 두 수열 또는 두 개, 세 개의 수열의 극한값을 갖다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는 것이 이번 시간에 주로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개념 열기를 한번 볼까요? 수열 AN, EN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열 BN, 네, 이렇게 있네요. 두 수열인데 두 학생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AN의 극한값과 BN의 극한값의 합은 AN과 BN의 합의 극한값과 서로 같을까요? 라고 한번 궁금한 거예요. 자,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죠. 아마 대부분은 우리가 이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열이라는 것은 각각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따라서 각각의 극한값을 갖다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AN은 극한값이 얼마였죠? 그렇죠. AN의 극한값은 얘는 1이었고요. BN의 극한값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n분의 1인데요. 이 n분의 1은 우리가 0으로 가까이 간다 그랬어요. 따라서 네, 이 값은 점점 네, 값이 커지겠죠. n이 1일 때는 1부터 시작하는데요. 2일 때는 0으로 가니까 점점 0으로 가는 값, 즉 점점 1보다 작은 값 들어갔다 여기다가 더하게 되니까 이 값은 1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냐면은 네, 2로 가까이 갈 거예요. 따라서 두 극한값의 합은 1 플러스 2에서 3이 되는데요. 이 두 식을 한번 더 해볼까요? 두 수열의 각항의 항을 갖다 한번 더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3 플러스 n분의 1이 되고요. 3 플러스 n분의 1은 보시면 알겠지만 n이 1일 때는 얼마였죠? n이 1일 때는 그렇죠. 4. 그 다음에 n이 2일 때는
3보다는 조금 크겠죠. 3보다 크고, 네, 3과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3일 때는 3과 3분의 1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얘는 점점 작아지겠네요. 점점 작아지는데 얘가 저 끝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저 끝으로 간다면 그렇죠. 점점 작아지기는 하지만 n분의 1 자체가 얘가 어쨌든 0보다는 더 안 작을 거예요. 0보다는 더 안 작을 거니까 이 an 플러스 3, bn의 값은 3보다는 조금 더 큰 값이 되겠죠. 어쨌든 0으로 가까이 가지만 3보다는 큰 값이에요. 3보다 크다는 것은 결국 이 두 수열의 합 an과 bn의 합이 점점 4부터 시작해서 점점 작아지기는 하지만은 그렇죠. 3보다는 더 안 작아지니까 한계값이 3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의 극한값은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즉 이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두 수열의 극한값의 합과 두 수열의 합의 극한값은 서로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합과 마찬가지로 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차라는 건 뺄셈이죠. 그래서 수열에서는 덧셈과 뺄셈의 그 극한값이 서로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알겠지만, 네, 두 수열을 더하고 뺀 것의 극한값은 각각의 극한값을 더하고 뺀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고 직관적으로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곱은 어떻게 될까요? 곱. 여기 남학생이 궁금한 건 뭐예요? 그렇죠. an의 극한값에다가 3배한 것과 각각의 항에다가 3배를 해서 극한값을 구한 것은 어떨까라는 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럼 여기도 한번 보겠어요. 자, an의 극한값은 아까 1이었죠. 따라서 거기다 3배 하게 되면은 3이 될 거예요. 그런데 각각의 항에다가 3을 곱한 것은요. 아까 an이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그렇죠. an은 1 플러스 n분의 1이었어요. 따라서 3an은 3 플러스 여기 n분의 2였네요. 그래서 3 플러스 n분의 6 여기 있네요. 그렇죠? 네, 이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은 n분의 6은 얼마로 간다 그랬죠? 그렇죠. n분의 6은 다시 0으로 간다 그랬어요. 따라서 이 값은 3보다는 큰 수였어요. 네, n이 1일 때는 9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첫째 양 3an, 3an에서 첫째 양은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둘째 양은 n이 2니까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셋째 양은 이게 5가 되네요. 그 다음에 넷째 양은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이니까 9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n이 5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5분의 6이니까 5, 3, 15 해가지고 5분의 21 이렇게 되네요. 자, 값을 보면 알겠지만 점점 어떻게 되죠? 그렇죠. 작아지겠죠. 점점 작아지지만 얘는 어쨌든 0보다는 크니까 0보다는 더 안 작아질 테고요. 따라서 이 값은 작아지긴 작아지지만 어떤 한계값을 가질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한계값이 얼마가 된다 그랬죠? 네, 맞아요. 3이 될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 값은 3으로 가까이 가고요. 3이라는 것은 결국 수열 an의 극한값 1에다가 3을 곱한 것과 같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각 수열에다가 실수배 어떤 상수를 갖다가 곱한 것은 각각의 극한값에다가 상수를 곱한 것과 같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실수배 1번이죠. 그래서 이 실수배 요것처럼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은 2번과 같이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여기 보면은 두 수열의 곱도 역시 각각의 수열의 극한값에 곱을 곱한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요거는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2번 한번 볼까요? 2번? 2번을 한번 보겠어요. 자, 어떻게 되죠? 얘는 n 곱하기 n분의 1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두 수열의 곱을 한번 봅시다. 얘를 갖다가 an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수열 bn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두 수열의 극한값은 얼마가 될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자, 얘는 얼마였죠? n분의 1은 그렇죠. 0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도 어떻게 되나요? bn도 그렇죠. 네, n 플러스 1도요. 역시 0으로 가요.
따라서 두 수열의 곱은 0 곱하기 0 해서 0이 되는 거 맞고요. 그쵸? 여기도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될까요?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얘를 갖다가 새로운 수열 cn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cn이라는 수열은 어떻게 정의될까요? n이 1일 때는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네,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3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12분의 1이 됩니다. 네 번째 항은 4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20분의 1이에요. 자, 점점점 값이 어떻게 될까요? 커질까요? 아니면 작아질까요? 그렇죠. 점점 작아지겠죠. 작아지긴 하지만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값은요. 어쨌든 0보다는 커요. 0보다는 크니까 아무리 작아져도 그렇죠. 0보다는 더 작아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 작아지긴 작아지지만 어떤 한계값을 갖습니다. 그 한계값이 얼마냐?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실제로 요거는 그냥 0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이렇게 두 수열의 곱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극한값을 계산해도 된다는 거예요.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요. 네, 나눗셈도 마찬가지인데요. 나눗셈은 특별히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눗셈에서 항상 주의할 게 있어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분모가 0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또한 수열의 각 항도 마찬가지예요. 각 항도 0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자, 이런 수열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수열. 자, 이거 우리 극한값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수열?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n분의 1 나누기 1 플러스 n분의 1인데 선생님 얘는 분모 분자를 다 n으로 약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2n-1이 되고요. 분모는 n분의 n 플러스 1입니다. 따라서 얘는 n 플러스 1분의 2n-1이네요. 이렇게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수열을 갖다가 새로운 수열 cn이라고 한다면 자, cn이라는 수열은 어떤 수열이냐면은 자, n이 1일 때는 2분의 1, 그 다음에 n이 2일 때는 3분의 2니까 5, 그 다음에 3일 때는 4분의 7, 그 다음에 4일 때는 5분의 9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수열은 점점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점점 증가합니다. 그런데 계속 증가할까요? 아니면 증가하는데 한계가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이 한계가 있다면 또 얼마의 그 한계는 얼마일까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얘는 6분의 얼마가 되죠? 그렇죠. 11. 그래서 얘는 증가하는데 어떤 한계가 있을 거다. 얼마라고? 그렇죠. 네, 2라는 것을 갖다 알 수 있어요. 자, 물론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이렇게 계산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기보다 귀찮겠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때는 분모 분자를 갖다가 각각 따로 분모 분자를 따로 지정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자, 얘를 한번 삭제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얘는 어떻게 될까요? 분모가 아까 1 플러스 n분의 1이었고요. 1 플러스 n분의 1은 또 아까 합의 법칙에 의하면 이렇게 따로 계산하고 얘는 0으로 가요. 그렇죠? 0으로 가니까 1 플러스 0분의 2 마이너스 0이 돼서 2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값을 갖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네. 이렇게 수열의 극한에서는요. 합차, 곱, 그 다음에 나누기 모두 다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한다면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극한값을. 자, 문제 1번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문제 1번 한번 먼저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설명을 이어서 들으면 더 좋겠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얘는 합이죠. 리미트라는 것은요, 일종의 기호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기호는 n이라는 문자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요.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간다면이니까요. 자, 그리고 리미트 각각의 기호는요, 우리 괄호에서 이렇게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해 준다 그랬어요.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될까요? 5일 때는 n이라는 문자가 없으니까 그냥 5는 그냥 5라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일 때만 리미트, 그렇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인데요. n분의 1은 우리가 항상 얼마가 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0이 된다 그랬죠? 따라서 얘는 5 플러스 0 해서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뺄셈도 마찬가지죠? 리미트라는 기호를 따로따로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분모만 커지니까 무한대분의 1꼴이죠. 무한대분의 1, 네, 0이고요. 빼기, 얘도 마찬가지예요. 무한대 제곱인, n의 제곱인데요. n이 무한대니까 무한대 두 번 곱하면 엄청나게 큰 수겠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역시 어떤 상수, 얘도 역시 0이네요. 그래서 이 값은 네, 0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선생님 이거 다 일일이 전개시켜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죠. 이 리미트라는 기호는 네,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괄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따로, 그 다음에 따로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0 곱하기 3 마이너스 0 하니까 얘는 1 곱하기 3 해서 네, 3이 되겠네요. 자, 분모 분자로 나누어진 나눗셈도 마찬가지죠. 분모, 분자 따로 해주면 되는데 각각의 또 두 개 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3, 0이고요. 얘는 n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고 1은 그대로 써주시고요. n제곱분의 2는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얘는 0이 되네요. 그래서 1분의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문제 2번 봅시다. 다음 학생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그랬네요. 자, 요거는 한번 숙제로 낼게요. 요거 우리 숙제로 낼 테니까 꼭 좀 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숙제입니다. 네. 그리고 숙제에 대해서 질문한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숙제는 얼마나 꼼꼼하게 정리해야 되나요? 이 문제와 풀이를 모두 써야 되나요? 아니면 풀이만 쓰면 되나요? 또는 뭐 답만 쓰면 되나요? 이렇게 했는데요. 이왕이면은 좀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들 갖다 좀 써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다음 학생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거는 문제 풀이 숙제 할 때 과제 그 페이퍼에다가 쓰지 않아도 되겠죠. 이거는 쓰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거 수열 AN, BN이 수렴하면 그 다음에 두 수열 AN, BN은 모두 수렴한다. 이것은 써줘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명제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참 거짓인지 판별하는 거니까 이건 명제가 되고요. 그래서 명제라고 하고 이것을 갖다가 네, 예를 들어서 모두 수렴한다면 수렴한다는 것을 갖다가 어떤 증명 또는 뭐 풀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반례라 그러죠. 그래서 반례 이렇게 해가지고 네, 증명하거나 또는 반례를 갖다가 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숙제를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좋습니다. 그럼 자,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극한값을 계산하시오 그랬는데 일단 분수꼴이죠. 네, 그래서 리미트 분모 분자에 따로 쓰고요. 그게 뭐예요? 그죠? 분모 분자 첫 번째 분모 분자를 따로 계산한다. 분모 분자 따로 1번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 분모 분자를 갖다가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먼저 분모 분자의 최고차으로 나눴네. 자, 그래야 맞아. 그 말을 갖다 깜빡했네요. 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예제 1번은 자,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요. 우리가 아까 설명을 하다가 나눗셈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쵸? 나눗셈은 왜 생각해 봐야 되냐면요. 사실 나눗셈은 우리가 수열에서는 우리가 함수의 극한은 좀 조건이 좀 많은데요. 수열의 극한에서는 사실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수열의 극한은요. 크게 그 제한점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나눗셈 같은 경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한번 볼까요? n제곱 플러스 2를 보세요.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겠죠. 그 다음에 분자도 2n제곱 마이너스 n이니까 얘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긴 한데요. n의 제곱 여기 차수가 더 크니까 결국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수열의 극한을 할 때 무한대분의 어떤 상수, 또 상수를 1로 할게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 또는 무한대분의 1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꼴의 극한값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네, 0으로 가까이 간다 했죠. 극한값이 0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있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값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여기처럼 따로 계산해 봐야겠죠. 계산해 봐야 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값을 가져요. 두 가지 값을 뭐 세 가지 값을 갖는다고 할까요? 하나는 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값을 갖다가 하나 가질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각각 어느 때 이 세 가지 값을 갖느냐 이거겠죠.
그것은 분모와 분자의 최고차항의 차수가 결정을 해요. 여기처럼 얘는 차수가 몇 차죠? 2차. 그렇죠? 네, 여기도 2차죠. 이렇게 차수가 같을 때 한번 볼게요. 차수가 같을 때 분모와 분자의 최고차항인 n의 제곱으로, 그러니까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에요. 분모의 최고차항인 n제곱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나누게 되면, 네, 요거 n제곱분의 n제곱 1이 되고요. n제곱분의 2. 그 다음에 n제곱분의 2n제곱이니까 2가 되고요. 마이너스 n제곱분의 n에서 n분의 1이 돼요. 그리고 리미트를 갖다가 각각 분모 분자에 따로 썼어요. 그리고 얘도 역시 괄호로 되어 있으니까 또다시 네, 따로따로 계산한 거예요. 따로따로 계산하니까 네, 숫자 1이고요.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얘는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2 무한대분의 1꼴이니까 0이 돼요. 따라서 얘는 1 플러스 0분의 2 마이너스 0에서 2 해서 이렇게 간단히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한번 3번의 1번을 갖다 원칙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되죠? 먼저 그렇죠. 분모의 최고차항 n의 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 주어라. 그랬으니까 이거 나눠줘야죠. n제곱으로 나눕니다. 자, 여기도 n제곱으로 나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으로 나누니까 3 마이너스 n분의 1 더하기 n제곱분의 1이고요. 여기는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원래 한 단계 더한다면 따로 계산하는데 우리 그냥 리미트를 분모 분자에다가 각각 적용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숫자들은 그대로 쓰고요. 상수들은 n이 있는 경우 분모에만 있으니까 얘는 네, 0이 될 테고요. 얘도 마찬가지 분모에만 있으니까 0, 네, 여기도 마찬가지 네, 0 이렇게 돼요. 무한대분의 1꼴이죠 다. 따라서 얘는 3분의 1 이렇게 바로 구합니다. 바로 구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것도 한번 2번 볼게요. 2번도 보면 알겠지만 n의 제곱으로 한번 분모 분자를 나눠 보겠어요. n의 제곱으로 이렇게 네, 분모 분자를 갖다가 다 나눕니다. 나누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더하기 n분의 3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이 되고요. 얘는 그렇죠. n분의 4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n제곱분의 5가 돼요. 그런데 이때 분자를 한번 볼게요. 분자에는 상수항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그렇죠. 이와 같이 여기는 분자에는 어떤 상수항이 없어요. 상수항이 없으니까 얘네들은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돼가지고 전부 다 극한값이 0이 됩니다. 그렇죠? 물론 얘도 네, 0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요 극한값을 각각 분모 문제 따로 구하게 되면 2 더하기 0 빼기 0분의 0 더하기 0이 돼가지고요 이때는 2분의 0이 되니까 이때는 0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처럼 0이 나오네요. 그렇죠? 분수의 극한값이 0이 돼요. 그럼 뭐 어느 때 0이 나온다 그랬나요? 그렇죠. 무한대분의 어떤 상수꼴일 때 우리는 무한대분의 1꼴일 때 0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이와 같이 무한대분의 상수꼴일 때 0이 나온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지금 분자의 차수가 분자의 최고차항의 차수가 분모의 최고차항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언제 가능하냐면요. 이런 경우는 분자의 차수가 최고차항에 얘기합니다. 분자의 최고차항의 차수가 분모의 최고차항의 차수보다 작으면 그렇죠? 작으면 그땐 0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되는 경우. 그렇죠. 반대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분자의 최고차항의 차수가 분모의 최고차항의 차수보다 더 크다면은 그때는 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값을 갖다가 즉 우리가 극한값이 하나 존재한다면은 그때는 이런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한 거니까 분자의 최고차항의 차수와 분모의 최고차항의 차수가 서로 같을 때에는 그때는 어떤 값을 갖게 되는데 이 값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여기 보면 알겠지만 3분의 1이라는 것은 여기 n제곱항의 개수들의 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요. 따라서 분수꼴의 수열의 극한값은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일일이 다 계산하지 않고 그냥 최고차항의 개수들끼리만 비교해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한번 예제 2번을 갖다 한번 바로 풀어볼게요. 예제 2번에 1번을 보세요. 자, 분수꼴입니다. 분모의 최고차항은 몇 차죠? 그렇죠. 1차.
분자의 최고차항은 몇 차예요? 네, 2차예요. 따라서 이때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게 되면 여기처럼 네, n이라는 n이라는 1차항이 분자에만 남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0으로 가고 아니면 또는 상수로 갈 테니까 얘는 그렇죠. 네, 무한대가 되겠죠. 근데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바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분모와 분자의 최고차항만 한번 보자 이거예요. 분모와 분자의 최고차항만 한번 보자. 그러면 n분의 n제곱이 되고요. n분의 n제곱은 약분하게 되면 n이 되니까 그렇죠. n이 무한대로 가면 네, 이 수열도 결국 무한대가 될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랬으니까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얘도 무한대로 가고요. 얘도 무한대로 가고 요건 어떤 상수 값 1이니까 뭐 엄청나게 큰 수에다가 1 더해봤자 큰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네. 무한대 요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차수가 얘는 2차고요 얘는 1차니까 항상 차수가 큰 거를 갖다가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수가 큰 요것만 따지면 얘는 n제곱이 무한대로 가는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원칙대로 네, n제곱으로 묶어줘 가지고 네,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n제곱은 무한대로 가고 얘네들은 각각 0으로 가니까 그렇죠? 얘네들은 0으로 가니까 무시하고 그 다음에 요 극한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에다가 무한대 곱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원칙대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실제 시험에서는 좀 직관적인 어떤 생각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한다면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만 비교하면 될 것 같다라는 거를 갖다가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볼까요? 다음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다음 수열의 수렴과 발산인데 첫 번째, 그렇죠. 분수꼴이죠. 분수꼴일 때 분모와 분자의 최고차항만 한번 보자 그랬어요. 자, 이렇게 무시해 볼까요? 그러면 2n분의 마이너스 n제곱이니까 얘는 요거 네, 정리하면 2분의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n꼴이 되고요. 분자의 차수가 더 커요. 따라서 무한대로 가는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 있네요. 그래서 얘는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네, 발산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랬는데 2차, 1차 상수항이에요. 그래서 1차 상수항 무시하고 2차항, 최고차항만 한번 볼까요?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니까 n의 제곱도 당연히 그렇죠.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봐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예전에 샌드위치 룰 또는 스퀴즈 룰이라고 해서 함수의 극한에서도 배웠습니다. 그렇죠? 함수의 극한에서 어떤 거였죠? 그렇죠. 두 함수 fx, gx, 그 다음에 hx 세 함수가 있을 때 hx 함수의 극한값과 그렇죠? fx, 그 다음에 gx, 네. hx 세 개의 함수가 있는데 세 함수가 모든 구간에 대해서 x의 모든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네, 부등호 그러니까 크기가 대소관계가 이렇게 성립해요. 그래서 gx는 fx보다 항상 크거나 같고 hx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요. 그런데 fx와 gx의 극한값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값을 알파라고 한다면 결국 요 사이에 있는 gx의 극한값도 얼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알파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우리 2학년 때 배웠던 샌드위치 룰 또는 스퀴즈 룰이라고 하죠. 수열의 극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수열의 극한값이 서로 같아요. 두 수열의 극한값이 서로 같습니다. 두 수열의 극한값이 서로 같은데 AN과 여기 나온 것처럼 BN의 극한값이 서로 같습니다. 알파로. 그러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CN의 극한값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알파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스퀴즈 룰이고요. 첫 번째 얘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두 수열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AN의 극한값을 한번 볼게요. 어떤 수열 AN을 갖다가 이렇게 정의하겠어요. 1 더하기 n분의 1. 그 다음에 BN을 갖다가 이렇게 정의할게요. 1 빼기 n분의 1. 자, 그러면 모든 항을 볼 때 AN은 1보다는 약간 더 큰 수죠. 또 Bn은 1보다는 약간 작은 수예요. 따라서 모든 항에 대해서 모든 이 두 수열의 모든 항에 대해서 항상 AN이 BN보다는 클 거예요. 그렇죠? 항상 AN이 BN보다 큽니다. 그런데 극한값을 한번 보세요. AN 얼마로 가죠? 네, 1로 되고요. 그 다음에 BN의 극한값 얼마예요? 네, 역시 1입니다. 따라서 두 수열의 모든 각각의 항은 항상 AN이 더 크지만은 그 극한값은 서로 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값은 서로 같을 수 있다라는 거 요거 한번 유의해 두시고요. 네, 얘네 둘은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음에 자 예제 3번. 자 얘도 한번 볼까요? AN의 극한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첫 번째 AN은 보면은 n 플러스 1분의 2n보단 크고요. n 플러스 1분의 2n 플러스 1이니까 요만큼 더 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게 돼요. 그런데요. 극한값을 한번 보세요. 자 분수꼴이죠? 네. 최고 차항의 개수들만 비교하면 된다 그랬죠? n분의 2n이니까 얘는 그렇죠. 극한값이 2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극한값을 구해봤더니 역시 얘도 2가 돼요. 따라서 두 양 끝에 있는 수열의 극한값이 2로 수렴해요. 따라서 가운데 끼어 있는 AN의 극한값도 얼마가 돼야 된다. 그렇죠. 얘도 역시 2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이에요. 자, 그럼 문제 5번을 갖다 한번 해보세요. 문제 5번. 자, 어떻게 풀을까요?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주어진 것이 n제곱 곱하기 an이라는 수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하라는 게 뭐였어요? 그렇죠. 구하라는 거는 an, 수열 an의 극한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이때는요, 여기 나와 있는 식을 갖다가 an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양변에다가 모두 다 양쪽에다가 네, n제곱으로 네, 나눠줍니다. n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얘는 1-n분의 1 더하기 n제곱분의 1. 그래서 요거보단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n분의 2가 되겠죠. n분의 2, 그 다음에 더하기 n제곱분의 3. 요거보다는 작거나 같게 돼요. 그쵸? 모든 항이요. 그런데 각각의 극한값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양쪽에 있는 두 수열의 극한값을 봤더니 얘는 어디로 가죠? 그렇죠. 얘는 1로 가고요. 얘도 어디로 갈까요? 네, 얘도 1로 가요. 그러면 an의 극한값도 얼마가 된다고요? 그렇죠. 1이 되죠. 따라서 얘는 1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요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2번 의사소통 네, 문제 2번의 예를 또는 뭐 증명을 한번 해보시고요. 또는 발례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3쪽을 보시면 중단원 학습 점검이 나와 있는데 중단원 학습 점검에 2번과 3번 네, 기초문제 2번 3번을 한번 해보시고 5번 그 다음에 6번 그리고 그래요 7번 너무 많나요? 네, 5, 6, 7, 8, 9번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 6, 7, 8, 9까지. 네, 5, 6, 7, 8, 9까지 한번 해보세요. 숙제가 좀 많죠?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자기 번호가, 끝번호가, 네, 홀수로 끝나는 사람은요, 5, 7, 9번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죠? 네, 끝번호가 1번, 3번 또는 11번, 13번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5, 7, 9, 네, 중단원, 2, 3, 5, 7, 9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끝번호가 짝수로 끝나는 사람들은요. 2, 3, 6, 7, 9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2, 3, 6, 7, 2, 3, 6, 8, 9 이렇게 2, 3, 6, 8, 9 그래서 9번은 모두 공통으로 하시고요. 5, 6, 7, 8은 짝수번 또는 홀수번 네, 자기 번호에 해당하는 네, 번호 문제만 풀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수업한 내용도 잘 정리해서 한번 나중에 선생님이 예제를 갖다 보여드릴 테니까 예제처럼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